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발표된 고용지표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했고요. 또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상회한 4.3%를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탐욕 지수도 하루아침에 탐욕에서 공포로 전환이 되었고요. 팬데믹 이후에 최악의 제조업 고용이다라는 지금 시장의 평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JP모건과 시티은행은 미 연준이 9월과 11월 각각 50pp스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bp 금리를 예상한 것과 비교하시면 이번 고용지표가 얼마나 파급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CME 패치에 의하면 9월 50bp 금리 인하를 약 69%로 예상하면서 시장 전망에 대한 상황 역시 완전히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이 지난달부터 인플레이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지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왔는데요. 특히나 7월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 정책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은 연준은 이미 고용시장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월의 발언을 매달 지켜본 사람으로서 고용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더 둔화되어야 한다고 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이런 침체 우려의 확산에 대해서 만약 실제로 침체의 시작으로 평가가 된다면 연준은 이번에도 현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에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 위기가 보이고 있으니까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파월은 데이터를 보고 진행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문가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든 증시든 금리 인하 시기를 그토록 기다려왔지만 금리 인하라는 호재를 자산시장의 호재로서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 위기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한데 경기 침체가 오면 일반 투자자들이 돈이 어디 나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원래 돈이 많았던 부자들이 이 시기를 잘 이용해서 더 부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결코 좋은 투자 환경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번 고용 지표가 매우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회복 가능한 경기 침체인지는 앞으로 상황을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 로 칸나가 오는 5일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과 그리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대선 캠프 관계자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알려졌었는데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에 의하면 해당 회의가 연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날짜는 미정이다 라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미팅을 암호화폐 업계와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팅의 연기가 좀 아쉬울 수 있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현재 미국에게 산재한 숙제가 산더미인 만큼 가령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문제라든지 이번 고용지표와 관련한 경기 침체 위기 문제라든지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취소가 아니라 연기된 만큼 해리스 부통령 대선 캠프가 더 준비된 상황에서 업계와의 미팅을 진행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암호화폐 업계를 위해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바이든이 사퇴하고 나서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냐? 아니면 트럼프이냐? 리플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중심에 SEC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게 보면 SEC에 대한 조치이지만 크게 해석해 보자면 SEC에 대한 조치가 바로 미국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트럼프는 SEC 의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어떤 멘트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크 큐반 등 상당수의 친암호화폐 인물들은 또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다 좋지만 우리가 적어도 해당 대통령 후보들이 암호화폐의 어떤 성향과 그리고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나서 지지를 선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자 대선 후보가 인터뷰를 통해서 35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갚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만 트럼프가 암호화폐 리더십을 중국 혹은 다른 나라에 넘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표면적인 목적이 있었겠지만 이면에는 현재 사상 최대치의 미국 부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일 텐데요. 특히나 경기가 좋을 때는 부채는 그저 부채가 많다 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지만 경기가 위기일 때는 미국의 부채는 세계적인 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부채 해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미국 대선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CNBC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가 메이저 월가 은행 중에서 처음으로 재정 자문인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 권유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모건 스탠리의 재정 자문인 약 15,000여 명은 8월 7일부터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블랙록, IBIT, 피델리티, FBTC 매수 권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이 정식 투자 자산으로서 월가은행이 인정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재정 자문인에 의한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 권유 허용은 비트코인의 수요 증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커런시 수석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앞서 미국 정부가 29,800 비트코인을 익명 주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중에서 9,990 비트코인만 외부 주소로 이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미국 정부가 새로운 주소로 여전히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분할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실크로드 비트코인 압수 물량 이체권으로 인해서 또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것이 독일의 건처럼 비트코인 가격 하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의 경우에는 적어도 분할 매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리플과 미국 SEC의 비공개 회의 개최 여부에 암호화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는 언론에 의한 과장된 부분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즉 이러한 보도들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고 언론이 만들어낸 허구이다. SEC와 리플 간의 상호작용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규제의 일환으로서 리플 소송 전부터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활동의 일부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그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SEC의 비공개 회의는 늘 있어 왔던 회의이고 SEC에서 다루는 그 미팅의 아젠다들은 리플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SEC에게 산재되어 있는 규제 문제들, 소송 문제들 충분히 광범위하게 다룰 만한 문제를 포함한 아젠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송의 종결이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SEC의 활동 하나하나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번 8월 1일에 예정됐던 SEC 비공개 회의가 취소되면서 XRP의 가격적 변동성도 커졌는데요. 암호화폐가 그만큼 거시적인 또 대외적인 환경보다도 이런 투자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하나 이벤트의 영향을 받으시기보다 큰 흐름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플의 EQ 퍼포먼스를 발표했습니다. 트랜잭션 수 등 전반적으로 EQ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리포트에서 인상이 깊었던 것은 리플이 XRP 레저를 통해서 리얼월드 토큰, 즉 토큰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니카 롱 사장도 토큰화 사업을 위한 리플의 행보가
3Q와 4Q에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